자, 오늘은 좀 더 넓은 의미의 아메이 사업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메이 비즈니스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비즈니스들과 다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의 미션은 단순히 수익 증대, 사업 확장과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뛰어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고자 저는 오늘의 주제를 비범함 또는 평범함으로 정했습니다. 자,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개인으로서 그저 이 정도면 잘 살았지, 뭐 난 별 불만 없어라며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남은 생을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도전하기를 두려워하고 현재 위치에서 안심하고 만족한다면 보다 높은 곳, 비범함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곳에 도전하도록 이끌고자 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 아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메이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승승장구하고 있죠. 왜 이럴까? 나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 이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아시다시피 회사는 잘 나가도 그 안에 구성원들은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메이가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오셨습니다. 정작 본인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서 오늘 여기 있으신 거겠죠. 저는 그 질문에 답해드려야 하고 최소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단지 수입을 늘릴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꾸릴 수 있을지를 설명드려야겠죠. 저는 생계와 삶은 같은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계와 삶을 하나로 엮을 수 있냐고 의문부호를 받기도 하지만 제이와 저는 처음부터 이 둘은 결국 같은 거라고 봤습니다. 살림살이는 나아졌지만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돈을 더 벌어도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둘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을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함에 만족하지 않고 비범함의 시대에 합류할 결심을 하도록 말입니다. 자, 잠시 과거를 돌아보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2차 세계대전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는 2차 세계대전 때 미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제이와 저는 미시간주 그랜드 레피즈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8살 때 제이와 저는 공군에 입대했죠. 전쟁이 끝난 후에 저희는 돌아왔고 미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비범했던 시대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죠. 전쟁이 끝나고 귀환한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희망과 자신감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많은 진전을 이뤄냈죠.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죠. 이때도 저는 다 잘 될 것이고 상황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전쟁이 끝나고 일본은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졌고 폭격으로 파괴되고 와해된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또한 패전국이었죠. 폐허가 된 이태리를 포함 유럽은 전쟁의 광풍이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40년 전만 하더라도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일본이 이제는 세계에서도 2, 3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이루어낸 비범함, 재건을 인정하고 배우는 일이겠죠. 베트남,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전쟁에 휩싸였던 시절은 모두 지났습니다.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는 초강대국도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강대국들은 모두 평화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사람들은 현재의 경기에 불안해하고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죠. 하지만 거시적인 경제 지표는 썩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전 노인이고 제가 지금껏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이와 저는 그리고 아메이는 문제를 극복하고 비범함을 달성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과제입니다. 상황이 나쁜 것 같아 겁을 먹고 소심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제가 무대 뒤에 있을 때 최근 ABO가 되신 분이 저를 찾아와 물으셨습니다. 아메이에 들어온 지 6개월이 됐는데 사정이 좋지 않아요. 한 명도 리크루팅하지 못했네요. 당신도 이럴 때가 있었나요? 물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주 단순한 일을 실천했습니다. 바로 더욱 열심히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었죠. 제가 주최한 미팅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다운라인들이 사업을 그만두고 그것도 하루에 여러 명이 그만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비범함을 위한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걸어온 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수치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들은 의료비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인 1941년에는 미국인 중 9%만이 건강보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온갖 얘기들이 나오는 지금 미국인 87%가 건강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일하던가 스스로 건강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내 항공여행 통계에 따르면 1941년 1년 동안 미국인들이 여행한 거리는 320만 마일이었습니다. 현재 그 수치는 4억 6,600만 마일에 달합니다. 미국이 그동안 이만큼이나 발전해 온 거죠. 미국인 중 고작 7%만이 대학을 갔는데 이제는 27%가 대학에 진학합니다. 하루 통화량이 약 10만 건에서 현재 13억 건으로 늘었습니다. 자, 단순히 숫자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음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만큼 미국 내 사정이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이 비범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최적기입니다. 자, 아메이도 이 시간 동안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메이가 어떻게 비범함을 달성했는지가 궁금하시겠죠? 그건 바로 서로 협력하고 비범함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시행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나 호황기나 항상 세일즈 앤 마케팅 플랜을 개발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비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판자가 아닌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도 같은 것을 바란다고 믿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지? 참, 아니, 저 사람 차가 내 차보다 좋네? 실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꼬투리 잡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의 문제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보다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죠. 저는 투덜이가 아닌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아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집안에 사소한 문제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썽 부리는 10대 자녀, 사소한 일에도 말다툼을 하게 되는 부부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겪었고 또 현재 겪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문제거리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출근하고 청구서를 지불하며 법규를 준수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합니다. 이런 우리가 나라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매일 하는 일을 통해 사회에 공헌합니다. 물론 정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필요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주제는 스스로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지원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 중 상당수가 단순 지원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해 얘기해보죠. 모든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른바 고액 치료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없다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들에게 왜 돈을 벌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보험이 없다, 감당할 수 없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도움이 필요해 병원을 찾는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치료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범함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면 우리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보다 나은 성적을 올리고 보다 나은 직업을 얻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평범함에 만족해야 하고 어디에서도 비범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비범함을 향해 나아가든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을 후진시켜 최고가 아닌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자, 이번엔 교육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 지인이기도 한 전 교육부 장관을 만나 아이들의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시간 중 75%가 학교 밖에서 쓰여진다고 합니다. 25%의 시간만을 학교에서 쓰는 만큼 학교 밖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족이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교 탓을 하는 것은 비난하기 쉽기 때문이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범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처음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미국 내 항공 수송은 주로 DC-6와 DC-4 기종의 비행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이와 저는 뉴트리라이트와 계약했고 1년에 한두 번은 비행기를 타고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방문했죠. 이 시카고에서 비행기로 6시간에서 7시간 걸리는 거리를 DC-4를 통해 이동했는데요. 최대 고도가 한정되는 등 기술적 한계로 날씨가 나쁠 때면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메이가 설립했던 해에 첫 제트 비행기가 세상에 등장했죠. 보잉의 누군가가 비행기를 개선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들은 제트 엔진을 활용한 비행기라는 비범함을 선보였죠. 잠시 통신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누군가 최고의 데이터 전송 방법을 찾고 지금껏 봐왔던 최고의 가장 완벽한 컴퓨터를 개발하겠다고 결심했죠. 그 덕분에 현재 세계 어디에서도 인터넷을 접속해서 아메이 제품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평범한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비범함을 찾아다녔기에 가능해진 현실이죠. 평범함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비범한 사회를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처음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가보자 했지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희는 오직 최고만을 지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는 최고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이를 지향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아메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 자금이나 연출도 필요 없습니다. 아메이에서 제공한 수단을 통해 누구나 각자의 상황 하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평범함을 벗어나 비범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주제를 제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판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
평범함에 만족하지 않고 비범함을 목표로 할 것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비난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올란도 매직 프로농구팀의 구단주인 만큼 저도 시카고 불즈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내 제가 주창한 대로 왜 우리가 비범함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그 논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 레이커즈의 팬이 있으시면 역시 불즈가 마음에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NBA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마이클 조던의 하이 점프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높이 뛰어 공을 던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심판 바지에 선을 긋고 농구 선수가 그 선보다 높게 뛰면 심판이 선수의 허리를 잡아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가 정말 시급합니다. 조던은 정말 저를 열받게 하더군요. 그가 공중으로 뛰어오를 때마다 혈압이 치솟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지어낸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조던처럼 높이 점프하는 법을 배우던가 그저 그가 높이 뛰어올라 골을 넣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란도 매직이 제가 원하는 팀이 되려면 조던처럼 높이 점프하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메이 사업이 제가 원하는 모습을 갖추려면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ABO를 받아들이고 아메이 비즈니스에 합류하는 분들 중에서 보다 많은 성공자가 나와야 합니다. 비범함을 목표로 다른 이들도 같은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이끌고 다른 이들도 성공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아메이가 추구하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중요한 4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는 최고가 됐고 뒤처진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차의 앞칸이 움직이면 뒷칸도 따라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기차 앞쪽이 빠르게 움직이면 뒤쪽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고 입증된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은 아메이 사업에 합류할 자유도 그렇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비범함을 달성하고 싶다면 그에 따른 선택을 하고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과를 인정하고 비범함을 축하합니다. 많은 환자를 살린 의사와 병원을 치하하고 아이들의 학업 성과를 개선한 교사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편지와 전화를 통해 감사를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범함을 인정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마지막 원칙, 이 희망에 관한 짧은 얘기로 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비범함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새로운 수준의 비범함에서 출발할 것이고 이들은 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하게 되리라는 희망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비범함을 믿고 이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부활절 일요일, 저는 플로리다에 있는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 옆에 있는 분에게 리치 디보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퍼뜩 생각이 난 듯 저에게 아메이의 리치 디보스 씨는 아니겠죠? 라고 물었고 저는 아메이에서 일하긴 합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그분은 자신도 한때 아메이에 몸담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요? 저는 계속 다녔습니다 라고 답했고 여러분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